오늘 일요일은 좀 바쁜 일요일이 될 겁니다. 오후 4시에 이제 투자 상담을 최근에 제 그림 100호를 사신 분이 또 다른 분을 이제 모시고 오는 건데 글쎄 아무튼 뭐 직업은 넘어가고요. 아무튼 공무원분이 소개를 해주는 건데 보험업계의 간부급이죠. 무슨 뭐 지점장급 보험업계 그분이 오실 건데 이제 여러분 제가 올해 그림값을 호당 20만 원으로 올렸고 2019년 3월에 4배로 올렸거든요. 4배로 올렸는데 연초부터 그림 주문이 더 많죠. 그러니까 4배로 올렸기 때문에 4분의 1의 물량만 이렇게 그려서 주면 되고 돈은 4배가 되는 거죠. 내년에는 이제 호당 100화를 1억으로 올리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사기 힘들 것이고 이제 진짜 전문 미술품 투자자들이 이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투자 상담을 해야 되는 횟수가 확 줄어들겠죠.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그림값을 내년에 더 빨리 올리는 건데요. 그리고 이제 저녁에는 5시경이네요. 그때는 야크시바 촬영을 할 건데, 야크시바 그 건강 인문학. 제가 이제 책 소개를 하고 또 이제 가을에 또 토크 콘서트, 음악 콘서트, 토크 뮤지컬? 뭐라고 그러지? 아무튼 음악하고 토크랑 같이 하는 걸 또 한 번은 기획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막 지휘자 김현철 개그맨 있잖아요. 그분을 초대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클래식 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또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살면서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호르몬 얘기를 할 건데 사실 오늘 내가 하고 싶었던 얘기가 호르몬 얘기하고 호르몬 얘기 들어가기 전에 어제 누가 농담이었는지 진담이었는지 아마 농담이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기 그림을 또 독촉하는 사례가 한 분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이렇게 했죠. 나는 현재 다른 일을 거의 안 하고 그림만 그리고 있고 그림 그릴 준비만 있고 세계적인 화가로 성공할 준비만 하고 있는데 자기 그림을 빨리 그려달라고 해버리면 마치 공부 열심히 하는 애한테 공부 더 열심히 하라고 막 하는 엄마들 있잖아요. 왜. 그런 느낌이 들고 그럼 나는 밥도 지금 밥 먹는 시간까지 아껴가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직 이제 뭐 이삿짐도 정리 안 된 상황이고 독촉을 해버리면 너는 먹지도 말고 쉬지도 말고 그림을 달라는 거 아니냐, 그려달라는 거 아니냐. 이게 좀 너무 무리하다 이거는. 그렇게 이제 답변을 했죠. 그랬더니 농담이었다고 이제 해가지고. 근데 농담이었던 것 같아. 너무 심한 이야기여가지고 농담으로 이제 넘어가기로 했고요. 근데 그림의 종류에 따라서 제가 지금 저 두 종류를 뒤에다 배경으로 깐 이유가 이거는 별에서 꽃가지고 저 그림은 감각의 정원이란 말이죠. 저게 점을 굉장히 무수하게 찍어야 되는 그림인데 자 이쪽 별에서 꽃까지 보면은 점이 더 많긴 하지만 저거는 일정한 규칙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더 많은 점을 찍지만 그러니까 이 감각의 정원에 들어가는 점보다 저
저기 밑에 꽃밭에 들어가는 점이 한 20배 이상 많을 거예요, 점이. 근데 두 개 다 시간은 비슷하게 걸려요. 왜냐면 별에서 꽃까지는 구도를 덜 생각하고 점을 찍을 수가 있어요. 원근감만 주면 되거든요. 앞에 있는 거. 근데 약간 저것도 점을 찍을 때 좀 고심을 하긴 해요. 몇 초는. 예. 근데 감각의 정원은 점 하나 찍을 때 몇 초가 아니라 몇 분 고민을 해요. 몇 분 또는 몇십 초. 하나 찍을 때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트 TV에 예전에 어떤 미술 평론가 하시는 분이 그런 분 있죠. 그러니까 나는 원래 내 꿈은 시인이었는데 소설가가 될 수밖에 없었다. 왜 시가 잘 안 나온다. 이런 고백을 하는 분도 있었는데 유명한 소설가가 그 미술 평론가의 고백이 있어요. 자기는 화가가 되고 싶었다는 거예요. 화가가 되고 싶었는데 이 되게 저기다 점을 하나 찍는다는 게 감각의 정원에서 특정한 색깔을 선택해서 점을 하나 찍는다는 게 정말 오묘한 부분이 있어요. 마음에 안 드는 위치가 있어요. 마음에 드는 위치가 있고. 그래서 여기 점을 찍으면 어떻게 될까라고 계속 거기에 색깔이 있는 것처럼 상상을 해요. 그런데 그것도 너무 시간이 걸려서 예를 들어서 정말로 바둑알 같은 그런 작은 조약돌 같은 거를 한번 놔봐요. 이렇게 그 위에다가 이렇게 합니다. 딱 놔봐. 그래서 돌멩이를 하나를 그 캔버스 위에 놓고 여기 점을 찍어도 되는지 안 찍었는지를 정말 놓고 한번 보는 거죠. 근데 상상하는 거하고 놓고 보는 거하고 달라요. 그래서 위치를 조금 옮겨봐요. 이렇게. 그런데 저 굉장히 많은 점들 중에서 점 하나를 저 정도 크기라면은요,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까지 그 느낌이 올 수 있냐면 1mm 정도까지 올 수가 있어요. 그 점을 1mm 왼쪽으로 찍느냐, 아래로 찍느냐, 오른쪽으로 찍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그거를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감각의 정원을 나는 받고 싶어요 했는데 그림을 독촉을 해버렸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 너 생각하지 말고 그림 그려. 이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림 그리는 게 직업인 사람한테 그림 독촉, 너 밥도 먹지 말고 쉬지도 말고 그림 그려. 이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저는 압박감을 느껴버린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지금 밥 먹는 시간을 아껴가면서 하고 있는데,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서 잠깐 그림을 그리는 이유가 있어요. 또 쉬어요. 쉬었다. 이제 오늘은 이제 쉴 시간이 없고 바로 전주에 가서 치워야 돼요. 손님들이 오니까 이제 또 세팅장, 야크시바를 촬영을 해야 되는데 한쪽에 이렇게 세 테이블 놓고 의자를 놔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조명을 하고 찍어야 되니까. 그러고 보니까 뭐 양복 하나 이렇게 하나 옷을 좀 챙겨야 되겠네요. 전에 끝나고. 아무튼 여기까지만 얘기하고요. 그래서 야크시바 얘기로 넘어가자고요. 야크시바에서 우리 이번에 호르몬으로 얘기를 할 건데, 제가 이제 뇌과학 쪽에서 호르몬 쪽을 쭉 공부를 하면서 이제 중독이라는 걸 공부를 하게 되는데, 중독마다 좋은 중독이 있고 나쁜 중독이 있고 빨리 중독되는 게 있고 오래 걸리는 게 있어요. 중독이. 그래서 제가 책에다가는 이렇게 썼죠. 예를 들어서 도박 중독 빠르죠. 도박 중독보다 조금 더 느린 게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중독일 수 있어요. 도박 중독이 더 빠른 것 같아요. 빨리 확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게임 중독에 빠지는 게 도박 중독이랑 비슷한 개념이죠. 빨리 빠지죠. 한번 맛보면 막 더 하고 싶어지는. 그런데 가장 오래 걸리는 게 이제 뭐냐면은 의미 중독인 거죠. 의미. 막 의미와 가치를 계속
찾지 않으면 안 되는 중독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나에게만 재미있는 거냐 하는 거하고 다 함께 함열, 제가 함열에다가 꼭 전라북도 익산 위에 지금 익산시로 포함되어 있는데 언젠가는 이제 제 화실이든 뭐든 함열에다가 뭔가를 마련하고 싶다. 그 예를 들자면 뭐 함열에 무슨 공장 하나를 인수한다든지 창고를 뭐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다 함께 기뻐하자는 것이죠. 함열. 저는 되게 의미를 중시 여기기 때문에 땅을 살 때 또는 뭘 할 때도 그 지명을 보고 지명의 비중을 한 거의 75%를 두는 거죠. 아무튼 땅 이름이 좋아야 돼. 그 지역 이름이 좋아야지 저는 마음에 가거든요. 그래서 네이버에서 이렇게 부동산 이렇게 물건이 나온다. 그러면은 일단은 그 지명의 이름을 봅니다. 이름이 마음에 들어야지 사는 거죠. 이게 이제 예전에 한국 지명의 신비 이런 거 그런 책을 읽으면은요 지명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지명에 따라서 어떤 운이 풀리는 뭐 그런 게 있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의미 중독이라는 것은 일단 그 의미를 좀 미묘한 거를 느끼는 데까지 가야지 의미 중독이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의미 중독은. 의미 중독을 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맥락 중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호기심이죠. 호기심.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Y라는 그 뭐 책 시리즈도 있죠. Y에 중독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지의 중독, 궁금증에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이제 맥락을 찾게 되고 그게 습관화가 되면 나중에는 뭐 삶의 의미라던가 현재 오늘 하루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더 의미 있을까 이렇게 가게 되면서 뭘 할 수 있게 되냐면은 동일한 시간에 먼저 해야 될 일과 나중에 해야 될 일에 대해 민감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왜 유레카라든가 그 뉴턴이 계란을 삶아야 되는데 시계를 삶았다는 이야기라든가 옷을 입지 않고 목욕탕에서 튀어나온 그 까먹었네 유레카 그 학자 그 물에다가 그 왕관을 담궈야 되는 스토리 있잖아요. 얘기를 하도 안 써먹다 보니까 까먹었는데 아무튼 유레카의 그 사람이라던가 옷 입는 거를 까먹죠. 그리고 계란을 삶아야 되는데 시계를 삶았어요. 왜 그렇죠? 지금 현재 그 사람은 그 생각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생각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나머지 것을 물론 그러다가 사고 나서 죽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이제 이렇게 자폐형 몰입도 위험하긴 하죠. 그러니까 자폐형 몰입도 중요하지만은 ADHD형 그 주변 환경에 대한 센서링도 중요하긴 하죠. 그런데 그거를 센서링을 할 때가 있고 자기에게 몰입할 때가 있단 말이죠. 안전한 곳에서는 몰입을 하는 게 더 유리하겠죠. 위험한 곳에서는 센서링이 더 유리하고 살면서도 그런 거죠. 뭔가 선택을 할 때는 센서링을 잘해야 되는 거고 선택한 다음에 집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라는 얘기가 있는 거죠. 집중할 때는 더 몰입해야 되는 거고 선택할 때는 우선순위에 대해 굉장히 민감해져야 되는 거고 아무튼 그림 그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튼 점을 찍을 때는 굉장히 선택을 잘해야 되는 거고 찍기로 했다 그러면 찍은 다음에 그걸 아름답게 나중에 장식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선택과 집중이죠. 아무튼 중독이 이런 거예요. 짧은 시간에 나에게 쾌감이 오는 것은 짧은 시간에 내가 도파민이 두뇌에서 나오게끔 만들어준다라는 것. 빨리 더 기뻐질수록 내가 거기에 대한 의존성이 강해지는 거죠. 중독이 의존성이거든요. 다른 말로.
근데 내가 이게 장기 프로젝트야. 오래 걸려. 내가 이걸 만족하려면 오래 걸려. 그럼 의존성이 약해지는 거죠. 의존성이 약해지고, 뭐, 단어를 비유를 해보자면 의존성보다는 자기 의지성, 자유의지성, 의지성이 더 강해지는 거죠. 의존성보다. 그렇게 간단한 공식으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은 왜 의존성에 빠지게 되냐는 얘기를 제가 과거에 강의에서 여러 번 했어요. 그리고 제가 쓴 책에 설명한 게 대부분 그거예요. 좀 전에 얘기했던 것이 힌트가 있는데, 어린아이 수준의 눈높이, 어린아이 수준의 호기심을 무시하면 의존성에 빠지는 두뇌가 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게. 제가 이거 예전에 그 힘스 순천 광양 쪽에 힘스 스쿨에서 얘기를 했는데, 같은 개념인데, 아무튼 제어가 안 되는 두뇌가 돼요. 의존성, 알코올이든 담배가 됐든 도박이 됐든 또는 싸움이 됐든 또 호르몬 중독이라는 게 있거든요. 뭐 노르아드레날린 중독이 따로 있고 도파민 중독이 따로 있고 세로토닌 중독이 따로 있고 이제 엔돌핀 중독이 따로 있고 사람마다 이제 체질에 따라서 어떤 호르몬에 의해서 자기가 더 자극을 받느냐가 그 체질에 따라 다른 거고 그것이 사상 체질하고 연결이 돼 있거든. 그게 모카토금수하고 또 연결이 돼 있어요. 모카토금수. 그 한의학에서 우리 사상 체질, 모카토금수랑 연결이 돼 있고 모카토금수하고 호르몬하고 연결이 돼 있죠. 그게 이제 범위가 정확하게 모카토금수하고 도파민, 세로토닌, 뭐 아드레날린이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는데 대략 교집합이 있어요. 교집합이 대략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세로토닌이 오행으로 토가 된다든지, 도파민이 목이 되고 목, 에프네프린이 화, 그 다음에 금은 세로토닌하고 노르에프네프린이 되겠네. 노르아드레날린 쪽이 될 것이고, 수 하면은 뭐 엔돌핀이나 옥시토신. 아무튼 그렇게 제가 호르몬 공부를 하면서도 이제 이 한의학적인 오행하고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또 오랫동안 생각을 해왔거든요. 어쨌건 체질에 따라서 빠른 쾌감을 원하는 체질도 있고 그런 것보다는 서서히 이렇게 늘어나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게 그 사람의 오행에 따라서, 성격에 따라서. 근데 어찌되었건 빠른 쾌감이 오는 것일수록 의존성은 더 강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존성 때문에 의지성이 약해진다는 것이죠. 동물처럼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동물처럼. 뭐 단 거라던가 빵이라던가 이런 거에 동물처럼, 탄수화물 이게 동물처럼 반응하게 돼요. 그런데 이게 있습니다. 아까 제가 ADHD의 그 센서링, 주변 환경의 변화에 민감해지는 부분, 그 다음에 자폐형, 주변 환경과 상관없이 자기 느낌에만 몰입하는 것, 이게 전환이 가능한 게 중독이 아니에요. 전환이 안 되면 중독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계속 센서링만 하는, 감각적으로 자기 뭔가에 집중할 시간은 딱 그걸 다른 걸 다 잊고 집중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시간에 센서링을 해야 되게, 이게 지금은 센서링 할 시간이야, 지금은 집중할 시간이야, 이게 왔다 갔다가 자유로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환을 시킬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게 이제 의지죠. 의지. 자기가 자유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중독이라고 말하진 않아요. 때로는 우리가 오늘 달리자 그러면서
술을 많이 마실 수 있어요. 과음할 수 있어요. 근데 다음날부터 안 하잖아요. 과음을 1년에 한 번만 해. 그게 알코올 중독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또 파티. 그냥 파티를 즐기는 사람인 거죠. 중독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내가 지금 몰입할 시간인가, 선택할 시간인가, 집중할 시간인가. 이게 전환이 민감해지는, 어떻게 하면 민감해질 수 있는가. 아이들 교육에 있어서. 아이들의 호기심을 허락하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또 하나는 단기 프로젝트보다 뭔가 장시간에 걸쳐서 변화하는 것들을 보여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즉 무슨 얘기냐면은 부모부터 아주 오랜 기간 뭔가를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리고 부모가 그 실력이 좋아진다거나 뭔가 더 성숙해지는, 근데 그것이 하루 만에 성숙해지는 게 아니라 1년 만에, 3년 만에, 10년 만에. 그래서 제가 전체 체험을 하되 텃밭 체험이 왜 중요하냐면 최소 1년이 걸리거든요. 이건 너의 밭이야. 그러면서 그 야채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예전에 많이 얘기했어요. 길게 텃밭을 임대했으면 여기는 아들 거, 딸 거, 둘째 거, 셋 이렇게 하고 여기는 엄마 아빠 거 이렇게 따로 경영을 해라. 울타리를 쳐서. 씨앗도 마음대로 고르게 하고.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올해는 벌레가 많대. 올해는 쑥갓만 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그러면서 애들 밭까지 다 쑥갓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면 오히려 반대죠. 야, 올해는 케일이 그러니까 어떤 특정 좋아하는 야채가 있어요. 야, 올해는 뭐가 병충해가 심할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예측이 들어도 엄마 나 이거 심고 싶어 하면 그거 그래. 그리고 얘가 심었는데 하나도 수확 못하는 걸 경험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거를 이 야채 내가 1년 임대료가 얼마인데, 땅도 임대해야 하잖아요. 텃밭 한 10만 원 20만 원 하잖아요. 임대료가 얼마인데 그거 본전 뽑아야지 해버리면 얘는 어떻게 돼요? 센서링, 전환력, 의지력, 자유의지성이 약해지고 의존성이 강한 애가 돼버리죠. 왜? 자기 호기심에서 연결해서 뭔가 잘 되거나 못 되거나 하는 경험을 못 해버리는 거예요. 못하는 거죠. 그럼 뭐야? 그 선택의 중요성과 선택과 결과, 자기 선택, 온전히 자기 선택, 온전히 자기 책임 딱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무수하게 반복을 하면서 이제 아이들은 보통 그걸 놀이를 통해서 그걸 한단 말이죠. 짧게 끝나는 놀이를 통해서. 아무튼 그게 또 길어지네. 공식은 그래요. 공식은. 그래서 우리가 뭐 어른이 돼서도 예를 들어서 제가 반대로 오히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선불로 그림값을 받는 화가가 있다고 쳐요. 근데 그 화가의 그림이 연체가 안 되는 화가가 있어. 정해진 시간에 딱딱 갖다 주는 거야. 이 그림을 딱딱 갖다 줘. 그럼 그 사람은 가짜일 가능성이 높아요. 진짜가 아니에요. 진짜는 진짜 그림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사람이라면 미안해하죠. 판화를 선물하죠. 또는 심지어 현금 2배를 환불을 하더라도 제 시간에 딱딱 그림을 납품한다? 그거는 제조업 납품업자죠. 그게 그림에 대해서 고민하는 화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 불가능해요. 오래 주고 싶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결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안 풀리는 거죠. 막 이사를 해야 되고 이랬는데 어떻게 그림이 척척척 나오냐고 이게. 드디어 제가 좀 또 안정감 있게 그림을 그릴 수, 드디어 이제 조금 기린 화실도 좀 정리가 돼가고 드디어 이제 밀리지 않을 가능성이 좀 많이 올라간 상황입니다. 올라간 상황. 그러니까 이렇게 어렸을 때 그 아이들이
부모의 관점에서 효율성과 부모가 기대하는 결과에 대한 집착이 아이들한테 갈수록 아이들은 의존성이 강한 애가 되고, 자율성을 많이 줄수록 상황 변화에 따라서 그 적응력이 좋아지게 되는 것이죠. 내가 지금 선택해야 될 시간인가, 몰입해야 될 시간인가. 그래서 관리를 많이 받을수록 그 힘이 약해지고, 그 힘이 약해질수록 블랙스완 대처 능력이 떨어져 버려요. 돌발 변수에 대한 대처 능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끊임없이 변하는 세상 속에서 한번 좌절하고 다시 일어서지 못할 확률이 높은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한 번 중독되면 거기서 못 빠져나오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랑 같은 개념이에요. 그게. 뭐 콘서트를 하다 보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할 텐데, 제가 또 다시 이제 뇌과학하고 호르몬의 특성, 그다음에 체질 이런 걸 좀 더 슬쩍 좀 복습을 해서 이제 올 가을에 토크 콘서트에서 이제 좀 압축적으로 또 전달을 해야 되는 상황. 아무튼 어쩌면 내일 이제 오늘이죠. 오늘 야크시바를 찍으면 또 제가 이런 책 소개하는 거라든가, 그다음에 제 기린 화실 풍경이 좀 이제 유튜브에 올라갈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찍고 커피 한잔 하고 일찍 출발을 할 건데, 기린 화실 주차장이 몇 시부터 문을 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5시인데 만약에 8시에 문을 연다, 7시는 문을 열겠죠. 그러면 이제 길가에 차를 댄 다음에 올라가서 뭐 좀 하다가 다시 내려와서 차를 지하에 집어넣어 놓고 이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의 건물이니까 그런 좀 불편함이 있고, 주차장을 밤 10시에 문을 닫아버려요. 그러면 또 만약에 내가 작업을 늦게 하면은 한 9시쯤에 주차장 가서 차를 꼭 밖에 빼놓고 다시 올라가서 하다가 가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저녁 8시, 9시에 차를 빼놔야지. 근데 내려가기가 싫은 거예요. 계속 그냥 그림을 하게 되고, 그냥 오늘은 택시로 갔다 오자 그러고, 이제 전주역 숙소 한 5km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택시로 갔다 택시로 오고. 그만큼 뭐냐면은요, 중간에 이제 이렇게 몰입해야 될 시간이야 그러면은 그냥 택시비 내버리자 하고 그림을 더 해버리는 거죠. 왜? 그건 이제 뭐가 우선순위인가? 내가 지금 그림을 계속 할 것인가? 아니면은 내려가서 지하 주차장에 내려가서 차를 빼놓고 다시 와서 그림을 할 것인가? 뭐가 더 나은 건가? 그림 그냥 쭉 더 하는 게 낫겠다. 그럼 그냥 택시비 희생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돈으로 따져버리면 그렇게 못하겠죠. 왜냐면 이거는 그림 가치는 지금 매기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 택시비를 내는 시간을, 그러니까 택시비를 내는 게 유리하냐, 아껴서 한 15분, 7분 정도를 내려갔다 오는 게 유리하냐, 이거를 측정이 힘들다고요. 근데 학자라든가 예술가들은 알 텐데, 생각의 연속성이 끊어진다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것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택배도 잘 안 시키고, 그리고 특히 저랑 친한 사람한테는 절대 전화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문자나 카톡을 하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칠하려고 하는데 전화가 온단 말이죠, 이게. 칠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방지하는 거예요. 아무튼 이상입니다.